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누군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길냥이가 헤집어 나서 집 앞이 더러워졌을 때,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실없는 아재 개그를 누군가 계속 날릴 때, 자려고 누웠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스테판 에셀은 1917년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로 활약했고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몇 번의 탈출 끝에 살아날 수 있었죠. 정전 후에는 유엔에서 프랑스를 대표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엔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사회활동가로 생활했죠. 분노하라는 책은 90대 노인이 쓴 70페이지 남짓의 소책자입니다. 짧은 글은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난 후의 여운은 오래가는 책이죠.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분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분노의 동기를 갖기를 바란다. 이건 소중한 일이다. 내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여러분이 뭔가에 분노한다면 그때 우리는 힘있는 투사, 참여하는 투사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며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들 각자의 노력에 힘입어 면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 강물은 더 큰 정의, 더 큰 자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스테판 에셀이 아재 개그에 짜증을 내는 것처럼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문제에 분노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적인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의 감정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감정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감정은 갑자기 불어온 돌풍처럼 인간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지 않더라도 무논리적이죠. 우리 삶에 어떠한 효용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다른 책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감정의 격동이란 책에서 감정에는 내러티브와 가치평가가 담겨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의 서두에서 제가 제시했던 예들을 다시 살펴보죠. 거기서 화의 대상은 쓰레기를 헤집어 놓은 길냥이이고 나쁜 개그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을 만드는 윗집의 거주자가 화의 대상이죠. 우리는 화를 내면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라는 감정에는 나름의 서사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애매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서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은 적절하지 않은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죠. 고민의 과정에서 우리는 적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적절한 감정은 개인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집 앞이 더러워지는 건 길냥이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재 개그 때문에 난 짜증은 상대의 탓이 아니라 농담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곤두서 있는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어쩌면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실한 아파트 공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분노로 사회를 바꾸려면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문제인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선 너무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분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고 갈등의 전선도 다층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할 때 인간의 기본 요소를 잃어버린다고 스테판 에셀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기본 요소는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 분노와 참여입니다. 분노의 이유가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덜 확실해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 것일 수도 있다. 누가 명령하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흐름들을 샅샅이 구분한다는 것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제 하나의 작은 특권 계층만이 아니다. 어느 작은 특권 계층의 행동쯤이야 우리가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대는 광활한 세계이며 그 세계가 상호우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상호 연결성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도 참아낼 수 없는 일들은 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려면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찾아야 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제발 좀 찾아보시오. 그러면 찾아질 것이오. 라고.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다.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은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다.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의 영역은 시장의 영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회 공동의 문제는 사라지고 이익의 발생과 이익 다툼의 문제만 남아있죠.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미래와 공동선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화를 내고 약자인 매장 직원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가장한 갑질을 일삼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분노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였습니다.